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한문 산문의 관례와 양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문이죠, 산문. 이제 산문과 운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글에 대해서는 이 운문은 주로 시를 말하죠, 시. 정형성, 증거를 말하고요. 산문은 시를 제외한 필라든가 희곡, 소설, 비평 이런 것들을 산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정형성이 있지는 않죠. 운문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산문은 운문에 상대된 형식이다. 이 말이 맞죠? 여러분 교재는 151페이지에 나오는 한국 한문학의 이해라는 책입니다. 한문학의 이해. 산문은 운문에 상대된 형식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한나라 초까지는 산문과 변려문의 구분이 없었다는 건데 이 변려문은 이제 보통 사륙 변려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려문이라는 것은 네 글자와 여섯 글자의 한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네 글자가 쭉 나오다가 여섯 글자가 나오고 또 다시 네 글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사륙이죠. 네 글자 여섯. 변이라는 것은 이제 마차, 끄는 말을 말하고요. 려라는 것은 마부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변려라는 것은 여기 변이 하나, 려가 하나 합해지면 4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죠. 6이 되는 거죠. 사륙 변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대꾸를 활용했고 이 전고라는 것은 고전의 어떤 명구를 가지고 오는 것을 전고라고 합니다. 전고. 전고. 그러니까 최치원의 취하우중이라는 시가 있죠. 신라시대. 최치원이 당나라로 유학을 갔을 때 이제 쓴 시죠. 한 10살쯤. 거기에 보면 추풍유고, 가을바람에 오직 외로이 있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새로 소짐이죠.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적다. 새로 소지음이죠. 지음이라는 게 이제 고전의 고사를 가져온 거죠. 백아와 종자기. 백아와 종자기 이야기죠. 백아가 검골 연주를 하면 종자기가 이제 좋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종자기가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되니까 백아가 검은고줄을 끊어버리죠. 검은고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가 죽어서 나는 검은고를 연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음이라는 게 나를 알아주는 아주 친한 친구를 말하죠. 이런 고사를 끌어오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전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령어는 위진시대, 육조시대에 유행했고요. 중당, 우리가 이제 중국의 당나를 보면 초당, 중당, 성당, 만당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만당이라는 것은 이제 늦을 만자를 써서 당나라 후기를 말해요. 후기. 후기를 말하고 성당은 이제 당나라의 번성기, 중, 초죠. 당나라 초기, 중기, 번성기, 말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당과 송대를 거치는데 우리가 이제 당나라 시대와 송나라 시대의 한시의 차이점을 보면 이 당나라는 되게 이제 유미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송나라는 되게 철학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형원의 형식적 문장을 비판하면서 고문운동이 등장한 고문운동에 밀려서 쇠퇴를 했죠. 쇠퇴를 했지만 만당 시대에는 세력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제 고문이 문장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문이라고 하는 게 있다가 다시 변형문이 왔다가 다시 이제 고문으로 가는 거죠. 일종의 복구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삼국시대 고려 중엽까지 변녀문이 성행을 했고요. 삼국시대 표문 가운데 변녀문으로 쓴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치원의 사산 비명, 고려 쪽 고승들의 비문을 꼽을 수가 있다는 것이 나오죠. 사산이라는 것은 여러 산을 말하겠죠. 사산 비명에서. 고려 중기 이후로 변녀문을 비판하고 고문을 숭상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변녀문은 과문이라는 것은 과거의 시험의 문장을 말하는 거죠. 과문, 과거 시험 문장. 외교문서, 주의류, 조령류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격식을 중시하는 공용문. 그렇죠? 이 공용문이니까 공적인 문서죠. 격식을 중시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또 실용문에서도 많이 변녀문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변녀문 형태 중에 하나가 관개토대왕비죠. 이 관개토대왕비를 보면 네 글자와 여섯 글자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변류,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이죠. 서발류, 편집글, 이런 것들이죠. 소설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고문으로 창작되었습니다. 근데 18세기 후반에 다시 변형문에 관심이 고조되어서 이 변형문을 일반 고문가들도 짓는 그런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문은 진한이란 것은 진나라 한나라죠. 진나라 한나라. 자, 이루어진 경사체가 이 산문체와 다 이렇게 나누는데 경사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서 삼경이라는 게 있죠. 사서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있고요. 삼경이 시경, 서경, 역경이라는 게 있죠. 역경은 다른 말로 주역이라고 합니다. 주나라 시대의 역학책이라는 거죠. 주역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이걸 이제 사서 삼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그 경사제가라고 나는데 이제 경제를 말하고 사는 역사책이고 제가는 여러 학자를 말하죠. 그래서 노자, 장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제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 산문체조 이런 글은 상해 한유 여기 보세요. 한유 일의 산문의 주를 이루어 문체고요. 육조 시대의 변려문이 극성하면서 사실을 기록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산문의 기본적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격식, 현란한 수식, 난삽한 전고 이런 게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산문의 기능을 해칩니다. 너무나 이제 격식을 따지는 거죠. 또 전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전의 내용을 끌어오는 거. 이걸 전고라고 합니다. 전고. 이걸 이제 같은 말로 용사란 말로 쓰죠. 쓸용자 일사자 써가지고 용사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문장가인 한유와 유종원은 극심한 폐단을 노정한 변려문에 반대하죠. 변려문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선진 양안 시대에 창작된 문장의 옛 모습을 회복하고 전통 유학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고문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송팔대가라는 게 있죠.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 6명의 문장가 당송팔대가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송나라의 구양수, 소순, 소식, 소철. 특히 이제 이 소순과 소식과 소철은 소시 삼부자죠. 그래서
소수는 아버지고 이 소식과 소철은 아들들이죠. 아들들. 그래서 당송 8대가 중에 세 사람이 바로 소씨 부자입니다. 그리고 왕한석, 중공 등이 고문 창작의 전범을 만듭니다. 그래서 당송 8대가라고 부른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고려정기 김부식. 김부식은 아시다시피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부식은 삼국사기, 이련이 이제 삼국유사를 썼죠. 이 삼국유사라는 것은 삼국사기에 빠져 있는 삼국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을 적어놨다 해서 삼국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고려 정기의 김부식이 후기 이재현이 고문운동을 제창한 이래 산문 창작에서 당송 고문이 산문 창작의 전범으로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정기, 신음, 장유, 이식 이런 사람을 이제 한문 사대가라고 하죠. 한문을 잘하는 네 명의 문장가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송의 당나라, 송나라의 고문을 전범으로 삼아서 글을 쓰게 되죠.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명나라 말기에는 다시 복고주의,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죠. 복고니까. 그동안은 분위기가 맞물려서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대한 열기가 많이 심화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까지 쓰이던 문장을 평이하고 식상한 문자라고 비판하고 자세히 쓰지 않아도 될 것을 자세히 쓰고 중간 어구 접속사를 생략해서 문맥이 통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체를 의고문. 자, 의고문이라고 할 때 의는 본뜬다는 뜻이에요. 본뜬다. 옛것을 본뜨는 문장이다. 라고 해서 의고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고문은 전후 7자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까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 없고요. 자, 1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3쪽. 자, 153페이지 넘겨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임진왜란 시기에 의고문이 도입이 됐다고 나왔죠. 그래서 문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면 공안파가 나왔죠. 명말의 공안파는 소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영어로 small pieces. 그래서 이 소품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양반들이 어떤 하층민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걸 소품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이 공안파는 이지 등의 양명 좌파에게 영향을 받은 원정도, 원갱도, 원중도 삼형제가 중심이 돼서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성령설 주장하죠. 성령설이라고 할 때 이제 특히 영자는 있으죠. 무당 무자, 비우자와 입구자죠. 무당 세 명이 입을 벌리고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죠. 올 때까지 지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령설, 자기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공안파 문인들의 유기라는 것은 논류자와 기록할 기자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쓴 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소품문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이제 박지원을 아시죠? 연안 박지원. 그다음에 이옥이라는 사람이 특히 이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이옥은 양반이지만 되게 하층민들의 삶을 많이 쓴 작가가 이옥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 단락의 소품문은 여기서부터 그리다까지 여기다 밑줄 주세요. 그래서 이 소품문은 길이가 짧은 문장이고 작자의 정서와 사상, 견문을 표현하고 기록한 산문이고요. 덧붙인 다음에 소품문은 집약된 예술성을 소유한 글이며 작가의 정신적인 특징을 담아 쓴 글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소품문은 조선 후기에 발생한 문학사적 현상이다. 그래서 역사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고문은 전반적으로 육아 사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조선 왕조의 체제의 지향 논리를 따르는 문장이었어요. 조선시대 고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문과 소품문이 굉장히 대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소품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연안 박지원이 하층민의 이야기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소품문은 국가 거기 153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보면 고문은 수백 년 동안 소모적인 글쓰기를 지속함으로써 생생한 삶의 일상, 주변의 자연을 드러내지 못했고 색다른 주제와 문체를 요구하는 독자의 기호에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소품문은 국가와 백성, 윤리와 심성 등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 억눌려서 발산하지 못한 그런 가치에 자유로운 정신을 담으려 노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54쪽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 조선 후기의 소품 작가들은 고문의 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문장을 구사했죠.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 이걸 이제 우리가 간결체라고 하죠. 간결체. 154쪽의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문체상에서도 비지라는 것은 이제 비석 비자에 기록할 지자죠. 이게 비석을 말하고요.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상소문, 의론문 이런 문체보다 서문, 글의 앞부분에 쓰는 거죠. 서문이라는 게. 기문, 뭔가를 기록하는 거, 또 편지글 이런 걸 선호하게 됩니다. 또 감성적 글쓰기를 지향함으로써 기왕의 산문과는 다른 특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소품 작가들이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품이 상당히 혁신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제 양반이 그런 소품을 쓴 사람이 박지원이어서 이 문체반장이라는 게 일어나죠. 양반이 이런 서민의 글을 썼다고 해서 연안 박지원이 불려가죠. 그래서 니들 내가 알렸다라고 하니까 박지원이 이문위희라고 하죠. 문장으로서 나는 희롱했을 뿐이다. 이 박지원은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죠. 우리가 김만중 같은 사람은 눈물이죠. 어머니에 대해서 유복자로 자라나가지고 정이 많죠. 눈물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김만중이고요. 그래서 이 혁신적인 문체고 이 소품문의 주 창작층은 경화사족인데 이 경화사족이라는 것은 한자 쓰면 사족이라는 양반을 말하는 거고요. 화자가 빛나라 화자죠. 서울 경자죠.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양반, 그러니까 서울 양반이죠. 그래서 이 경화사족 출신이고 향촌사의 기반을 둔 문학이 아니고 번화한 도예지 상업의 발달과 맥이 닿아 있는 그런 도예지 문학이다. 소품문의 창작층은 이 양반들이었다는 소리죠. 이 소품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시대 정신, 이 시대 정신을 이제 우리가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합니다. 자이트가이스트. 독일어죠. 인간 정신은 유기, 소품, 서발. 이 서발이라는 것은 편집글을 가리켜요. 편집글. 그래서 서발, 소품, 청원. 청원은 이제 맑을 청자죠. 맑은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물 숫자가 없으면 풀을 청자가 되는 거고요. 맑은 이야기죠. 이런 것을 다루는 소품 등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하고 이런 그 산문에 대한 한문 산문의 관리와 양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